안녕하세요. 만편노 시청자 여러분. 은퇴 후의 삶, 참 많은 생각과 또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은퇴 후에 어디서 살지, 또 재정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 마음가짐, 이걸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관일 작가님의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요, 성공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핵심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위해 한국증권의 노후자산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노후 준비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가장 먼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주거지 선택, 이게 노후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들 하시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은퇴 후에 어디서 사느냐 하는 문제는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단순히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게 바로 그 의료 서비스 접근성입니다.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정기검진이나 만성질환 관리 위해서도 병원과의 거리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활동 반경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집 주변의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마트, 은행, 공원 같은 생활 편의시설, 또 복지 혜택을 얼마나 쉽게 누릴 수 있는지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거지가 재산 가치 변동 가능성과도 연결되니까요. 노후 자금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이 꿈꾸는 노후 생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용한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도심 속 편리함을 누리고 싶은지 여기에 따라 주거지 선택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노후 계획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주거지 선택이 노후 준비의 첫 단추이자 핵심 고려 사항으로 강조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의료, 교통, 복지, 재산 가치, 개인 계획까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지가 중요하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전문가님, 실제로 은퇴 후에 살 곳을 정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중요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어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핵심 요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비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 관련 비용 포함해서 전반적인 생활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죠. 그런 면에서는 지방도시나 중소도시가 유리할 수 있고요. 아, 생활비 부담이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의료시설 접근성인데요. 그냥 가까운 병원만 볼 게 아니라 응급 상황 시에 갈 수 있는 종합병원, 대학병원과의 거리, 또 평소 자주 이용할 병원이나 약국 편의성, 이런 걸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쾌적한 자연 환경입니다.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가 가까이 있는 게 건강 유지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번째는 교통 편의성과 생활 인프라입니다. 자가용 운전이 어려워질 경우 대비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그리고 마트, 시장, 은행, 관공서 같은 생활 필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사회적 교류나 공동체 활동의 용이성입니다. 은퇴 후에 외롭지 않게 이웃과 교류하고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네네. 주거지 선택 시기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선호하는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활동량이 많이 필요한 전원 생활을 꿈꾸시면 아직 체력적으로 여유 있는 50대 중후반쯤 미리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관리가 편하고 편의시설 잘 갖춰진 아파트를 선호하시면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조관일 작가님 후배분 이야기처럼 준비 없이 60대에 덜컥 전원주택 갔다가 어려움 겪는 경우도 있고요. 집 크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관일 작가님은 18평에서 30호평 사이를 언급하기도 하셨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 형편에 맞춰야죠. 다만 너무 크면 관리나 난방비 부담이 있고 또 너무 작으면 답답할 수 있으니 적절한 크기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유보다는 관리비 적고 편의 서비스 잘 갖춰진, 즉 주거 환경 자체를 최적화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핵심 요소랑 시기, 크기까지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생활비, 의료, 환경, 교통 인프라, 사회적 교류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노후 자금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수적인데요. 조관일 작가님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3가지 종류의 재테크를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3가지 재테크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왜 중요한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자금 준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6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전체 수급자의 77%나 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노후자금 부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관일 작가님이 강조하시는 3가지 재테크는 노후를 좀 더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 재자를 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테크입니다. 돈과 관련된 자산을 관리하고 불리는 거죠. 여기에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본인 연금 자산 관리가 핵심입니다. 잘 아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층 연금을 잘 활용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택연금이나 이자 소득, 배당주 투자 같은 추가 소득원 마련 노력도 이 재물 재테크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재주재자를 쓰는 재테크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개인의 재능이나 기술, 취미를 갈고 닦아서 노후 생활의 활력소로 삼는 걸 의미합니다.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은 은퇴 후 무료함도 달래주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잖아요. 악기 연주, 그림, 서예, 춤, 뭐든 좋습니다. 취미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죠. 이런 활동들이 때로는 소소한 용돈벌이나 재능 기부, 또 새로운 인간관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관심 있던 분야 자격증을 따두거나 기술을 배워두면 은퇴 후에 소일거리나 작은 창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꾸준히 자신만의 재주를 개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있을 재, 즉 존재의 의미를 담은 재테크입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어떻게 품격 있고 의미 있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입니다. 즉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후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검진 같은 건강관리, 식습관 유지는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 봉사활동이나 기부 같은 사회공헌활동으로 보람을 찾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서 외로움을 덜 느끼도록 노력하고 또 계속 배우고 세상 변화에 관심을 갖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게 다 존재 재테크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3가지 재테크, 재물, 재주, 존재가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준비될 때 비로소 풍요롭고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와, 정말 인상적인 개념이네요. 재물, 재주, 존재. 이 3바퀴가 같이 잘 굴러가야 노후라는 긴 여정을 행복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특히 재주 재테크와 존재 재테크는 돈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를 잘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무심코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들, 일종의 착각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직 젊다 거나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현실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착각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맞이하신 분들이 흔히 갖기 쉬운 몇 가지 대표적인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좀 냉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은 중요하지만 신체적인 노화는 현실이거든요. 젊었을 때와 같은 치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와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편안하게 간다는 소위 9988-234나
99882134에 대한 환상입니다. 물론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랜 기간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간병이 필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자녀가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자녀들 마음이야 있겠지만 각자 삶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처럼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독립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렸는지 생각해보면 내 자녀에게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네 번째는 배우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부금실 좋은 건 행복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별 후의 삶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혼자 살 때의 주거 형태는 어떤지, 사회적 관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착각들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와 더불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핵심 키워드로 조관일 작가님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액티브, 인터레스트, 엔조이입니다. 첫째, 액티브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생활 유지입니다. 집에만 있기보다 밖에 나가 사람 만나고 취미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몸과 마음을 계속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 인터레스트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거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 기울이며 지적인 자극을 유지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죠. 셋째, 엔조이는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현재 활동 자체를 즐기는 태도입니다. 멕시코 시장에서 양파 다듬으며 노래 부르던 노인 이야기처럼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김홍신 선생님이나 김혜자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즐겁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노후 준비이자 가장 행복한 노후 생활 그 자체일 겁니다. 네, 전무원님 오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후를 맞이하며 빠지기 쉬운 착각들을 짚어주시고 또 액티브, 인터레스트, 엔조이라는 세 키워드를 통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셨네요. 특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은퇴 후 주거지 선택의 중요성, 세 가지 재테크의 필요성,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음가짐까지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내용을 조관일 작가님의 통찰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재산 모으는 것을 넘어서 어디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맘편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노후를 준비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오늘 영상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0대 은퇴 자산 관리 딱 7가지 전략만 기억하세요. 노후 걱정 없는 현실 팁 공개라는 주제로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